할 수 없을 것 같은 일과 어리석은 일,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게 정보가 부족해서 남들이 가보고 실패했던 것을 모르고 무작정 새로운 길을 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정확한 정보는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좋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장아입니다. 네, 목소리가 명랑하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동요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어깨동무 겨울 김종영. 칼바람이 뭐가 무서워? 눈보라가 뭐가 두려워? 우리가 어깨동무하면 동장군도 도망친다. 싱싱싱 썰매타기, 팽팽팽 팽이치기 재밌다. 대굴대굴 눈사람, 야이야야 눈싸움 신난다. 엄마께서 떠주신 털장갑, 아빠께서 사주신 털옷. 겨울에도 어깨동무하고 우리와 함께 쑥쑥 자란다. 고추바람이 뭐가 무서워? 소나기 눈이 뭐가 겁나? 우리가 모두 모이면 겨울도 녹는다. 싱싱싱 썰매타기, 펄펄펄 연날리기 재밌다. 대굴대굴 눈사람, 야이야이야 신난다. 엄마께서 떠주신 목도리, 아빠께서 사주신 털신. 겨울도 신바람 나서 우리처럼 씩씩하게 뛰논다. 아동문학가이자 시인이신 김종영님의 동시 어깨동무 겨울이었습니다. 네. 재밌죠? 네. 네. 이거 아무래도 노래로 만들기 좋게끔 만드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미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요. 네. 올해 유난히 추운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겨울인데 뭐 씩씩하게 잘 견뎌내야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어쨌든 갑작스럽게 또 따뜻하다가 추워지니까 너무 추운 것 같아요. 한파가 막 밀려왔었죠. 네, 그래서 뭐. 강도 막 꽁꽁 얼고. 그럼요. 이틀 만에 한강도 얼었다는 거 같죠, 그죠? 맞아요. 막 뉴스에 막 그제 지난주에 막 그렇게 나온 걸로 봤어요. 아니 제가 어디 제보한 걸 MBC인가 네. 어디 방송국에 제보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네. 생수에 네. 생수물이 큰 통에 다 얼어가지고 작은 물통 있잖아요. 네. 생수병으로 작은 거. 그 정수기에 이렇게 그대로 부었는데 그대로 얼더라고요. 호. 어디 무슨 집에 북극도 아니고. 아니 개인 집이 아니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거기가 무슨 네, 현장? 뭐 네, 이런 건설 데인가? 현장 같았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이제 나가신 분이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요. 영상을 찍어서 제보를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맞아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네. 뭐 어쩐지 동장군이 안 오시고 뭐 이대로 포근한 봄이 되나 했더니 그러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 최강 한파로 몰려오고 말았네요. 맞아요. 그냥 지나치실 수 없나 봐요. 동장군님은. 네. 어쨌든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네. 또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막 이렇게 웃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럴 정도로 추운 날씨니까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물론 감기도 조심하셔야겠지만 또 춥다고 너무 웅크리고 있으면 맞아요. 더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좀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아침에는 좀 창문도 좀 열어두셔서 환기를 시켜주시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2월은 졸업 시즌인데요.
초등학교는 벌써 1월에 졸업했죠. 네, 저희 졸업식을. 같은 옥션 읍 같은 경우도 거의 다 1월 달에 졸업식을 다 했어요. 초등학교들은.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래서 봄방학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네, 예전에는 그래요? 봄방학이 있어서 봄방학 기다리는 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제 1월 달에 종업식을 하고 졸업식을 하고 쭉 계속 3월까지. 방학. 네, 방학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좋기도 하지만 또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조금 엄마들은 또 간식도 그렇죠. 해먹이랴 또 밥을 밥. 또 삼시세끼 해야지 또 힘드시겠어요. 그럼요. 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요. 아이들과 해야죠, 즐겁게 또. 하셔야죠. 뭐. 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네. 먼저 첫 곡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동주 작사, 안갑상 작곡, 새로운 길, 이인혜 노래입니다. 내가 숲으로 가자 고개 넘어 마을로 가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은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꽃샘새가 피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내일 건너 숲으로 가자 고개 넘어 마을로 가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은 새로운 내일 건너 숲으로 가자 고개 넘어 마을로 가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은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꽃샘새가 피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내일 건너 숲으로 가자 고개 넘어 마을로 가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은 새로운 길 나의 길은 새로운 윤동주 작사, 안갑상 작곡, 새로운 길, 이인혜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KBS 창작 동요대회 1992년도에 있었어요. 네, 그때 우수상을 받았던 노래인데요. 이 어린이가 지금 현재는 배우가 됐어요. 연기자가 됐습니다. 오, 그렇군요. 얼굴을 보면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떤 연기를 했을까요? 광고에도 나와요. 아,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네. 또 몇 년 전인가? 하여튼 최근에 결혼도 했고 검색해봐야겠네요. 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어렸을 네. 때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아, 진짜요? 제가 이 1992년도에 음. 창작 동요대회 현장에 있었거든요. 아, 네, 저도 이제 심사 아니요. 하셨던 거예요? 아, 그때는 제가 또 어렸을 때죠. 아. 네. 20대 때였어요. 아, 저도. 그렇구나. 네, 그때 이제 작품을 출품해서 출품에서 현장에서 있었고 1992년도에는 아마도 잔디밭이라는 노래로 제가 KBS에서 같이 이렇게 대회에 출전하신 네네, 거였구나. 했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 친구가 이인혜 어린이가 고려대 아마 식문방송과를 졸업해가지고 그런데 연기자가 됐더라고요. 오, 근데 어릴 때부터 MBC 맞아요. 합창단 활동을 했다고 해요. 맞아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활동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돼도 네. 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 또 다른 네, 취업. 또 대학원도 있고 취업도 취업도 있고 있고. 박사과정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갈림길이 나뉩니다. 졸업 후에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길은 늘 설레는 것 같아요. 네, 설레기도 하고 좀 약간 두려운 감도 두려움도 있고 네. 또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그럴 겁도 마음들이 나죠. 그쵸. 네, 맞아요. 네. 겁나기도 하지만 또 용기 있는 친구들 할 수 있어 하고 또 열심히 또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냥 뭔 모를 때 많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뭘 많이 알면 해봐요. 못해. 너무 자세하게 알면 못해요. 맞아요. 못 그냥 모를 때. 모르고 막 해야 돼. 맞아요. 결혼도 그래요. 그렇다고 뭘 알고 하더라고요. 하려면은 점점 못해. 그렇죠. 자꾸 현실이 또 직면하게 네.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찍 결혼했어요. 뭔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잘하셨어요. 네, 그건 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하니까 아이들도 다 크고 보니까 그렇죠. 아, 이 결혼 일찍 하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네, 만약에 차일피일 미뤘다면은 아직까지도 하셨을 결혼을 수도. 안 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안 하셨을 수 있죠. 네.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 정년기라는 게 없잖아요. 딱 맞아요. 예전에는 왜 저 때만 해도 여자가 한 23, 24, 25 요때가 정년기였거든요. 그렇게 일찍들 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정년기가 그렇죠. 최근에 우리 조카가 34세 결혼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많이 늦으셨지. 네, 느리다고 생각 안 해요. 느리지 요즘에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아직까지도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네. 아, 근데 결혼은 일생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꼭 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네. 이제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하여튼 늘 새로운 길 다가서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요. 최근에는 졸업식이 정말 분산됐죠. 1월 달엔 초등학생,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는 2월 달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2월 달에 많이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은. 아, 최근에 출생률이 점점 낮아져서 학교 학생 수도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뭐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정말 힘든가 봐요. 섬마을 특히. 그럼요. 섬마을도 섬마을이지만 사실은 여기 내륙의 가운데인 옥천도 사실은 아이들 네. 학생 수가 폐교 적어요.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네. 네, 학생 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안타깝네요. 면 단위 학교들은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도 좀 많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읍에서 아이들을 수송해서 학교까지 가는. 네. 네. 읍에 사는 거는 읍에 살지만 학교는 면으로 이렇게 네, 그렇구나. 동이면 동이초등학교도 가고 또 더 들어가는 분교가 있어요. 또 네. 분교도 옥천 읍에서 아기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죠. 지금 옥천에서는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초등학교가 삼양초등학교. 그나마 삼양초등학교. 그래도 8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네. 아이고, 다들 점점 줄어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섬마을 학교들 중에서 어떤 학교는 네. 육지에서 배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음. 경남 사천의 한 섬이라고 하는데요. 딱 거의 끝이네. 네, 거기 작은 초등학교에서도 마지막 졸업식이 이번에 열렸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아이고야. 졸업생은 단 한 명이었대요. 아고. 네. 그래서 후배가 읽어주던 송사도 못 듣고 졸업한 지 한 49년 되는 선배님이 송사를 대신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 고향에 사시는 분이 읽으셨나 보네. 그러신가 봐요. 네. 이 학교가 79년을 버텨왔지만 아이고. 이번 졸업식을 끝으로 이 학교는 폐교가 된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100년을 못 버텼네요. 79년이면. 그러니까요. 저희 그래도 옥천은 100년이 넘은 학교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여기 죽향초등학교라고. 역사적인 학교네요. 네, 삼양초등학교도 거의 100년 다 돼갈 것 같은데요. 학교들을 좀 잘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서울에는 원래는 고등학교가 폐교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학교 중에 한 학교가 도봉고등학교라고 하는데 폐교가 된대요. 아 진짜요? 2024년도 그렇게 내년 얘기인데. 서울에서 폐교된다는 건 조금 의아하네요. 네, 내년 2월 달에 폐교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없대요. 다른 학교로 다 배정이 됐고 이제 2, 3학년 학생들이 뭐 한 150명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학생들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보통 고등학교 전교생은 한 5, 600명? 네. 이 정도라고 하는데 150명이면 정말 다른 학교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특히 뭐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졸업하는 날이 참 남다를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이 아예 듭니다. 이제 학교도 없어지니까. 맞아요. 아이고. 다음 곡 듣겠습니다. 김영일 작사, 박선영 작곡, 졸업하는 날, 김진혜 노래입니다. 비가 올 때도 눈 올 때도 가리지 않고 같이 웃고 같이
김영일 작사, 박선영 작곡, 졸업하는 날. 김진혜 노래로 들었습니다. 요즘 졸업식에서 정순철 작곡의 졸업식의 노래는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많이 안 들려지는 것 같고요. 네, 옥천은 어때요? 옥천도 뭐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졸업식에 어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코로나 이후로 지금 네. 졸업식도 아이들끼리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네, 우리 삼양초도 올해 졸업식에도 네. 부모님들은 밖에서 대기. 정말요? 네, 대기하고 그 아이들이 식장에서 하고 나와서 이제 사진만 찍게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네. 그걸 잘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방역이 철저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삼양초만 그랬던 것 같아요. 장양초는 들어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조카가 이번에 졸업했어요, 초등학교를. 저희는 다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요. 강당에서 다 앉아서 뭐 장기자랑 같은 거 뭐 네. 특별하게 준비한 그렇죠. 음악회 같이 이벤트를 준비한 것도 봤고, 네, 그래서 좀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는 좀 아마 근데 불렀던 것 같기도 해요. 그 합창단 아이들이 네, 졸업식의 올라가서 노래를? 네 이제 무대에서 나는 무대에 올라가서 이 노래를요. 무대에 올라가서 뭐 노래를 오. 했다고는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조카네 학교는 초등학교는 그 가수 더넛 우리 다시라는 그 노래를 하더라고요. 가사 내용은 참 좋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 동요가 이렇게 불려지지 않는구나, 졸업식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 졸업식 노래 만드셨을 때 정철 선생님의 그 뿌듯함과 뭐라고 했다 그 좋아하시던 네. 그거를 생각하면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요즘에는 또 상황이라. 그렇죠. 또 현실이 현대를 또 현대에 반영해야 맞춰서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 아이들을 또 반영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엔 특색 있는 졸업식이 참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또 기억에 남는 졸업식 혹시 모습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딸 졸업시켰을 때 네. 그 이원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네. 애들이 한 명 한 명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겠네요. 면 단위 중학교이다 보니까 네. 애들이 졸업하는 애들이 많지 않아서 한 명씩 자기 영상을 다 보고 이렇게 올라가서 단상에도 올라가서 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런 졸업식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조카 졸업식은요, 그 다 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상을 요즘에는. 다 우수상 뭐 그런 공부 잘하는 상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상의 이름을 다 이름 붙여가지고 있죠. 무슨, 네 맞아. 뭐 잘 웃는 상, 뭐 웃음을 나누는 상. 상. 우리 조카는 웃음을 나누는 상을 받았어요. 웃음을 나누어주는 상. 오 좋은데요? 웃음 나눔상. 오, 뭐 화합상 뭐 이런 거 받았나 보다. 뭐 어떤 친구는 수리 영역상, 오, 뭐 이런 뭐 맞아요. 그런 상도 있던데. 모두 다 뛰어난 아이들이라는 표현 같아요. 네, 그것도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는 뭐 공부만 잘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근데 저는 졸업식 때 다른 졸업식 가면 조금 거의 결혼식 때 울컥하는 것처럼 졸업식 때도 울컥하는 뭐가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뭐 5학년 어린이들이 뭐 성사 이렇게 해서 읽어주고 6학년들이 뭐 답사 이렇게 읽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막 울컥했었는데 저희 그 큰 조카 그 신혼의 아들 그 네. 예고 졸업했을 때가 굉장히 이상적이었어요. 한림예고였는데 네네. 거기서 모델학과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모델학과가 첫 해였었대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두 분씩 계시던데 두세 분씩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애지중지 아이들한테 애들을. 정성을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으로 다 돌아가서 아이들 하나하나 졸업장을 봤는데 그렇게 선생님들이 울릴 수가 모든 학부모들을 다 울렸어요. 그랬구나. 얼마나 선생님이 애정을 쏟아서 그렇지, 이 학생들을 맞아요. 가르쳤는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주시는데 굉장히 감명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감동적이죠. 아이고 이제 졸업식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학생의 시간은 참 소중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만큼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게요. 네, 다음 노래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중복 작사 작곡 우리의 시간들, 권하진 임채정 노래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기억이 나는구나. 너무도 오래전의 일이기는
박중복 작사 작곡 우리의 시간들, 권하진 임채정 노래였습니다. 학창 시절의 소중함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요. 옛날 어른들이 저희 학교 다닐 때 너희들 학교 졸업해봐라. 얼마나 힘든지. 학교 다닐 때가 좋을 때요. 이렇게 제일 좋을 때죠. 그러니까요. 좋을 때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그래도 빨리 크고 싶은데 막 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막 중학교 때부터 봤어. 입술에 틴트 바르고 맞아요. 막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화장을 막 하잖아요. 진짜 학생 때가 최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학생들의 그 푸릇푸릇한 그 그럼요. 정말 생얼이 얼마나 예뻐요. 그럼요. 얼굴에 정말 뽀송뽀송한 정말 예쁜 피부를 가진 그런 피부가 예쁜데. 맞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화장하고 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때도 네. 몇몇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진짜 얘기한 게 너네는 그냥 화장 안 해도 예뻐 이러셨던 게 그렇죠. 저도 똑같이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젊음 자체가 예쁘잖아요. 그럼요. 네. 정아쌤은 학창 시절에 친구가 많았어요?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많았을 것 친구들하고 같아요. 좀 이렇게 놀러도 왕창 이렇게 몰고 다니는 편이었죠. 같이 좀 많이 놀러도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막 친구들하고 무리지어서 막 캠핑도 가고 막 이랬어요. 네. 재밌게 지냈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 돌이켜 보니까 정말 내 곁에 남아 있는 친구들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학창 시절 친구들은 있긴 해도 다 먹고 산다고 뭐 정신 없다 보니까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게 되죠. 자주 하지는 가끔씩 않아요. 하게 네,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가끔씩 이제 하게 되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 활동 같이 하는 사람들. 네, 주변에 그냥 이웃 사촌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자꾸 그냥 아무래도 얼굴을 보고 만나게 더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더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그렇게 뭐 그런 게 다 살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릴 때 친구들 만나면 뭐 아주 오랫동안 안 만났어도 오랜만에 만났더라도 그때 기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막 야영 다니고 같이 막 놀러 다니던 친구들 네. 진짜 한 10몇 년 만에 만나도 똑같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의 그 느낌이 네.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네, 맞아요. 마음은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막 신나게 그냥 야 하면서 막 그렇죠. 떠들고 우리 그때 아무나 놀러 그냥, 갔던 추억 얘기하고 하다 보면 또 그 밤새는 시절로 줄 돌아가서 모르고. 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초등학생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노인정이나 경로당 이렇게 가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야 너 그대로다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그대로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나이가 먹었어도. 그렇죠. 마음은 아직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말이죠. 네, 세월만 흘렀어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 삼총사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삼총사 친구들 중에서 초등학교 때 한 명을 대학교 때 우리 음대 작곡가에서 만난 거예요. 오. 우리 학교에서. 잠깐 헤어져 있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서 고등학교는 하나도 안 만났죠. 왜냐하면 못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만나다가. 다른 학교가 다 돼갖고. 그렇죠. 서울은 또 더더군다나 네, 그 그러셨겠네. 삼총사가 다 흩어졌어요. 아이들이 이사도 갔고 그래서 다 흩어졌는데 대학교 때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혹시 너 언경이 아니니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딱 얼굴을 봤는데 그 순간 모습은 많이 변했는데 어릴 때 약간 있죠. 얘가 남아 있어. 여기 코 쪽에 약간 혈관이 푸릇푸릇한 혈관이 있었던 그게 똑같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죠. 오, 그랬군요. 되게 반가우셨겠네요.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슬픈 소식인데 그 해에 12월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팠었어요. 그러게요. 진짜 만나자마자. 네, 그 또. 친구가 이제 암투병을 좀 해가지고 그랬구나. 네, 그 해에 2학기를 등록을 못하고 병원에서 다 지내다가 12월에 아이고, 그러네요. 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삼총사로 지냈으면 굉장히 친해셨을 것 같은데. 네,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 언니, 오빠, 동생 뭐 다 기억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 친구들 보고 싶네요. 네, 다음 곡 듣겠습니다. 최영순 작사 작곡 우정, 박정은 노래로 듣겠습니다. 멀리서 꾹꾹 보내주는 다정한 친구 편지를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최영순 작사 작곡 우정, 박정은 노래였습니다. 여기서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네. 해드릴까 합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좋습니다. 네, 두 친구의 우정 이야기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성종 무렵에 경기도 양주시 백서읍이라는 곳에 우애가 깊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의 이름은 바위였고 다른 친구의 이름은 두꺼비였습니다. 바위와 두꺼비는 모두 명문가의 자손이었지만 두꺼비는 한쪽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두꺼비의 걸음을 흉내내며 놀려댔지요. 그럴 때마다 바위는 너희들 두꺼비 놀리지 마. 그러다가 벌 받아. 라며 두꺼비 편이 되어주었어요. 두꺼비는 바위에게 너는 마음이 좋아. 나중에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네, 라고 하였고 바위는 두꺼비에게 다리가 불편해도 성공한 사람이 많아.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위와 두꺼비가 과거를 볼 나이가 되었지만 두꺼비는 다리가 불편해서 과거를 보러 갈 수가 없었고 바위는 과거를 보러 가면서도 두꺼비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를 본 바위는 당당히 급제하였고 그 이후 바위는 벼슬길에 올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기에 두꺼비와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이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 바위는 병조 판서에 올랐습니다. 한편 두꺼비는 곤궁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점치는 것을 배워서 한양으로 올라갔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점을 쳐주었지만 생활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바위는 두꺼비가 한양에서 점을 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두꺼비를 찾아갔고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는 반갑기도 하지만 서글프기도 해서 서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바위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네. 무슨 일인가? 내가 말을 타고 남소문을 갔다 오다가 문 옆 셋째 소나무에 말을 메어 놓겠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말을 잃어버렸다고 소문을 낸 뒤 자네를 청해 점을 치겠네. 그러면 자네는 내가 일러준 곳에 말이 있다고 말하게. 이렇게 두 친구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병조판서 댁에서 말을 잃어버렸는데 유능한 점쟁이에게 점을 쳐서 찾는다는 소문이 났고 병조판서의 하인이 두꺼비에게 찾아와 말이 있는 곳을 점쳐달라고 하여서 바위가 시킨 대로 소나무에 말이 메어져 있다고 한 덕분에 두꺼비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대궐에서 임금의 옥대가 사라져버려서 유명한 점쟁이들이 모두 불려갔고 두꺼비도 곧 불려가야 해서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때 한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옥대를 훔친 자가 바로 저인데 선생님 같은 천하의 점쟁이가 점을 치신다니 미리 찾아온 것입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네, 옥대를 대궐 주춧돌 밑에 넣어둘 테니까 가서 주춧돌 밑에 있다고 말해달라고 하고 관원은 옥대를 가져다가 몰래 대궐 주춧돌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궁궐로 불려간 두꺼비는 옥대가 주춧돌 밑에 있다고 말하여서 임금님의 옥대를 찾게 해주었어요. 임금은 감탄하며 다른 문제를 또 내려고 하였지만 두꺼비는 다음 날 하겠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다음 날 죽음을 각오한 두꺼비는 아침 일찍 대궐로 갔는데 임금은 내가 문제를 낼 터이니 맞춰보아라. 맞추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겠는고? 하고 물었습니다. 두꺼비는 맞출 수가 없어서 바위 때문에 두꺼비가 죽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크게 기뻐하며
어쩌면 이렇게 용하단 말이냐 하하하 하면서 감탄을 하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커다란 돌 밑에 두꺼비가 깔려 있었던 것이지요. 두꺼비는 임금으로부터 후한 상금을 받아 부자가 되었고, 두꺼비는 그 후부터 점쟁이 노릇을 그만두고 바위와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행복한 여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을 오래 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니까요. 재미난 우정을 네, 나눈 네, 이야기였습니다. 끝에 바위 때문에 두꺼비가 죽는다고 현실 자기의 그걸 얘기를 하다 탄식을 보니까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가요. 그러니까요. 네.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요. 속이면 안 돼요. 네. 다음 곡 듣겠습니다. 지성아 작사, 정연호 작곡. 지금 바로 시작해요. 노래마을 아이들 노래입니다. 시대가 두려운가요? 아직도 망설이 나요. 들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할까 말까 아직도 망설이 나요. 혼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도전하지 않으면은 이뤄낼 수 없어요. 용기 내어 도전한 이상 실패는 없어요. 도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일 뿐. 우리 모두 다 용기 내어 지금 바로 시작해요. 시대가 두려운가요? 아직도 망설이 나요. 들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할까 말까 아직도 망설이 나요. 혼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도전하지 않으면은 이뤄낼 수 없어요. 용기 내어 도전한 이상 실패는 없어요. 도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일 뿐. 우리 모두 다 용기 내어 지금 바로 시작해요. 지금 바로 시작해요. 지성아 작사, 정연호 작곡. 지금 바로 시작해요. 노래마을 아이들 노래였습니다. 옥정 공동체 라디오 FM 104.9MHz 동요로 만나는 세상.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동요 들려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도전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어요. 네, 그럼요. 도전에는 어쨌든 또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용기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경계를 자극해 몸을 과민한 상태로 바꾼다고 해요. 두려움은 우리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배워서 축적하게 되는 것인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두려움을 피하기만 하면 두려움이 더 강해지고 무서워지기 때문에 네. 서양 문화권에서는 예전부터 감정을 약함의 상징으로 보고 억제하려고 노력해 왔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는 것 음.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그 합니다. 극복을 해야 되는군요. 맞아요. 극복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무슨 일이든 피하지 말고 부딪혀서 극복을 해내야지. 도전하는 것이 후회 없을 것입니다. 네, 도전을 해야지만. 그럼요. 뭐 해보고 후회하는 거 안 해보고 그렇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고. 네 낫다고 하잖아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꿈이 있으시다면 이제부터라도 도전해 보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네. 무엇이든지 두려움은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정말 또, 강한 그렇죠. 승자 아니겠어요? 네. 실패나 한계로 스스로를 단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실패라는 것은 시도가 한 번 실패했다는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실패는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 교과서와 같이 배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다른 시작입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시작해 봅시다. 네. 자,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 진혜원 작사, 강수현 작곡, 아빠와 부르는 노래, 유지호 노래입니다. 난 알아요 아빠의 마음을 꿈을 먹는 아이 되라 하셨죠. 꿈을 찾아서 한 걸음씩 걷는 길 위에 언제나 아빠의 마음 함께 있어요. 사랑 가득 품고서 나를 바라보시는 아빠의 맑은 눈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빛나는 보석 난 알고 있죠. 아빠의 마음을 아빠와 나누는 사랑 빛나는 보석. 사랑 가득 품고서 나를 바라보시는 아빠의 맑은 눈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빛나는 보석 난 알고 있죠. 아빠의 마음을 아빠와 나누는 사랑 빛나는 보석. 진혜원 작사, 강수현 작곡, 아빠와 부르는 노래, 유지호 노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졸업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정말 직장에서 일찍 또 명퇴하시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몇 맞아요. 년간.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또 많았을 텐데요. 네. 정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또 돈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준비할 것이 많은데
정화쌤도 현재 공부방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창업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또 우연찮게 장소가 좀 좋아서 시작은 네. 사실 해볼까 이랬었어요. 네.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그냥 큰 두려움 없이 시작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너무 즐겁습니다. 네. 아니 아이들하고 늘 가까이서 지내니까 네. 되게 체질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도 얼마나 즐겁게 가르치시겠어요. 제가 아까 공부방에 조금 먼저 네. 들려서 잠깐 봤는데 네. 가르치시는 거 네. 되게 재밌게 아, 가르치신다는데요. 진짜요? 무슨 역사 이야기 가르치는 건가? 네, 맞아요. 네. 한글 글에 대한 거, 네. 네, 글자에 대한 걸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공부방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잘 되시겠지만 더 번창하세요. 네.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식당을 개업한 후 어떤 조모 씨라는 분이 저 아닙니다. 저도 조. 우리가 다 조 씨라서 성이 그러게요. 조. 아, 네. 어떠한 조를 갖고 계시는 네. 그분께서 그동안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업무 혁신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문 닫고서도 자정을 훌쩍 넘겨서까지 그날 매출을 분석하고 판매된 메뉴를 정리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말이나 흐린 날, 비 오는 날엔 면 종류. 오늘 저희가 그쵸, 면 먹었잖아요. 면, 이따가 그렇죠. 눈이 와서 맑은 날엔 찬 음식을 잘 팔린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또 그분께서 조씨라는 성을 가지시는 분께서 이렇게 해서 날씨에 맞춰 재료를 구입해서 비용을 또 줄여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무턱대고 막 다 가져다 놓는 것보다 그렇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시행착오를 걸치고 또 실패를 거듭하고 그렇죠. 실수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꾸 본인의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부딪혀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성공의 길로 갑니다. 그럼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렇죠. 네, 실패의 경험에서 일어서는 능력도 생기고 나만의 극복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이들도 실패를 해보고 좌절을 네. 해보면 또 다른 또 도약을 하고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기 때도의 걸음마부터 배우지 그럼요. 않습니까? 넘어지고 엉덩방아 그렇죠. 찍고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나서. 잡고 일어나는 걸 스스로 익혀요. 그럼요. 아이들이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누워 있다가 엎드리는 방법도 혼자 터득을 그러니까요. 하고요. 기는 방법도 터득을 하고요. 나중엔 서는 방법까지 맞아요. 터득을 합니다. 아기 때 진짜 그런 걸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그죠? 그렇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럼요. 가르쳐 주지 스스로. 않아도 우리 인간이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할 때가 되면 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네. 그게 인간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강한 동물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아기들 그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기특해요. 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아기 때를 생각하시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또 그런 삶의 지혜를 또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든 성공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실패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또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만이 성공도 할 수 있다고 해요.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떨쳐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실 때 큰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 문정은 작사, 고수진 작곡, 꿈의 날개를 펼쳐보자. 정지윤, 김정민 노래입니다. 내가 꿈꿀 때 내가 꿈꿀 때 함께 걸어갈 우리의 꿈을 향해 한 발짝 걸어 나가봐 너의 힘 되어줄게
문정은 작사, 고수진 작곡, 꿈의 날개를 펼쳐보자. 정지윤, 김정민 노래였습니다. 꿈의 날개가 펼쳐질 때까지 우리 힘껏 달려보자라는 노랫말에 힘이 있네요. 맞아요. 저는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예, 나 혼자 말고 우리, 함께 뭐 이런 맞아요. 말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엔 또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냥 다 솔로로 영화도 혼자 보러 가고 맞아요. 뭐 밥도 혼자 먹고 혼족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홀로서기도 중요한데 그럼요. 어차피 인생은 여러 명이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네. 공동체 생활. 맞아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네, 혼자도 좋지만 진짜 조금 함께하는 것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텔레비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함께 산다라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아니 옥천을 저기 소재로 한 네. 그 지역을 네. 방송으로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박원숙의 같이 네네, 삽시다. 맞아요. 같이 그거 삽시다. 좋은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같이 삽시다.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함께 같은 일을 했던 어떤 분이 나 혼자라도 이것을 지켜낼 거야 하는 말이 저는 참 좀 거슬렸었어요. 우리가 함께 지켜냅시다. 그렇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말로 인해서 저는 그분과 지금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러나 뭐 자주 이렇게 얼굴도 보고 하긴 합니다만 일만 같이 안 할 뿐이에요. 네. 맞아요. 함께 같이 지켜내도 더 좋았을 것을. 그러게요. 네. 뭐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여러분께 욕심보다는 용기를 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어떤 부인이 남편의 월급을 모아갖고 20년 만에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꿈에도 소원인 내 집을 가졌으니 남부러 올 것 없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후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자기보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헐. 그때부터 그렇게 좋아 보이던 집이 초라해 보이고 남편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앞서면 감사가 사라진답니다. 맞아요. 삶이 힘들어지게 마련이고 또 지치게 마련이죠. 그럼요. 지치죠. 그 네. 비교하는 그 상황만으로도.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네, 자기가 지쳐나가고 자기가 진짜 손해 보는 거에 더 그럼요. 손상이 오니까. 작은 거에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그럼요.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동요로 만나는 세상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또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벌써 오늘도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시고 새 희망으로 날개를 다시 한번 활짝 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에 멋지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곡으로 조원경 작사 작곡 내가 꿈꾸는 세상 최은지 노래로 들으시면서 오늘 밤도 동요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행. 네, 저도 동양 입을 맞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지금까지 조원경 조정았습니다. 동행. 저 멀리